오늘 또 한 명의 여권 인사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대표 측과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쭉 명태균 씨와 관련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 의혹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혹의 중심에 또 오세훈 시장이 있는데요. 오 시장이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만에 하나 명태균 씨가 했던 미공표 여론조사가 어떻게든 여론으로 흘러들어가든 비대위로 흘러들어가든 들어가서 그게 활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1월, 2월 달에 나경원 의원과 당내 경선을 하고 다음에 또 단일화하고 이런 단계가 진행됐기 때문에 1월 한 중하순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 그때 김영선 의원이 데리고 왔는데 첫 만남은 아마 길지 않았을 거예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기회는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제대로 얘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두 번째 만남을 했을 테고, 그때 아마 여론조사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들고 왔든지 그렇게 됐겠죠. 이건 짐작입니다. 그게 지금 그 두 번 만남에 대한 제 기억이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기억이고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이준석 의원 돌아서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이제 오세훈 시장까지 왔는데, 이도학 의원님. 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하거나 결과 받은 적은 없고, 본인의 후원자가 3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는 걸 저로선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오세훈 시장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국감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소장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출을 안 하니까 저것도 한동훈 대표처럼 또 눈덩이가 굴러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응을 잘못하면 결국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명태균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사건에 명태균 씨가 등장을 하고요. 그것이 여론이 조작된 여론 조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이상하게 그 선관위 회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김모 씨가 지금 3천 몇백만 원을 또 줬다는 건데 그거 이상이라고 또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첫 번째 등장하던 시점이 오세훈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당대표 만드는 그 시점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그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지금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은 저런 아마 이야기로 그냥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 대상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지금 굉장히 속은 타들어갈 텐데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검찰 조사에 가가지고 변호인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의 말과 명태균 씨가 검찰에 들어가서 한 말이 일치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사 대상 이거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도학 의원 말씀에 좀 덧붙이면, 오세훈 시장은 고소장 써놨고 바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겸찰 수사 이후에 고소장 내겠다고 했고, 오늘 김기현 부대변인.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쪽 얘기 나오는 최근에 강혜경 씨나 이제 김소연 전 법률대리인, 이제 명태균 씨 변호사였던 오세훈 시장을 직격하는 말도 많았는데, 근데 오 시장을 오늘 두 번 만났고 이 돈 여론조사 넘겼다는 이 김모 씨도 오세훈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하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어떤 진술로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서록했더라도 그게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 당시의 후보가 명시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지시가 있었거나 그런 거를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지금의 2024년 11월의 명태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명태균과 그 당시 2021년 1, 2월 달의 명태균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렇다면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선거 전략과 이른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경남 쪽에서 뭔가 선거를 뛰면서 도움을 줬다고 하는 당시 김영선 의원이 데려온 그 명태균 씨라고 하면 그 예. 사람에 대해서 박살하게 대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관계 맺음이 있었다고 보고, 저는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어떤
비공표 여론조사 관련해서 돈이 오갔고 그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건 문제지만 인지하지 못했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 범죄로서 될 수 있는 어떤 간극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이제 박절인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쪽도 이제 명태균 씨, 강혜경 씨 매정하게 박절하게 차단당한 것이다라는 게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 어쨌든 캠프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후원자가 3천만 원을 줘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맡긴 거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요. 오세훈 시장의 직접 해명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 아팠습니다.